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선 시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준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보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옥포해전 네네. 예예예 그 개막 주제 공연으로 그제 우리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우리 그 성리의 교향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 네. 정말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 관장님 대단하시다. 예, 진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그걸 직접 기획까지 하셨습니까? 예, 저희 문화사업부에서 예, 예. 좀 격조 있는 거제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창작물 하나를 만들자 예. 해서 옥포에 맞춰서 의뢰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 굉장히 노고를 많이 쏟아부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야외에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의 옥포 교향시를 공개하고 싶었는데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 일부만 보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대단히 대규모 편성이고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밖으로 우리 하나의 아이콘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었다 생각합니다. 매년 옥포 대첩이 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일단은 우천시 우리가 실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관장님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극 안에까지 제가 출력까지 했는데 여기도 참 잘 나오셨더라고요. 안에 내용까지 다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는 갑자기 제가 늦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도 손을 안 드셔서 정말 예, 저희가 언론 플레이 잘 하지 않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예.
사진이 그렇게 크게 나올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물도 멋있지만 사진도 참 잘 나왔습니다. 제가 칭찬은 잘 안 합니다. 인색한데 이 부분에는 좀 꼬집고 가고 싶어서. 예. 그리고 뭐 간단하게 그냥 예산 부분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니까 하피스드 각종 4대의 하프 이야기 홍보물 제작 해갖고 이게 한 326만 원입니다. 이거는 홍보물을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홍보물 형태는 그 외부 벽에 부착하는 거와 예. 또 그리 배너라든지 네. 뭐 브로셔 네. 그리고 뭐 소액이긴 하지만 SNS를 활용한 뭐 다양한 방법의 그런 온 오프라인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뮤지컬 넌센스는 어땠습니까? 반응이? 넌센스는 뭐 사람들이 널리 좋아하는 작품이고 예. 뭐 관객들이 꽉꽉 메어 차는 그 뭐라 그럴까 스테디셀러입니다. 시리즈가 몇 개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는 올해 또 한번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넌센스 3가 언제죠? 예. 문화예술재단의 예술기획부 기획 담당 김진홍 부장님께서 날짜를 좀 말씀해 예, 주시면 부장님.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예술기획부장 김준호입니다. 그 낸서스 3는 올해 11월 2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하고 7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전날에 저희가 고3 수험생을 위해서 네. 수고 에스소 공연을 오전 10시에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낸서스 3가 총 3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잘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이 날로 이렇게 뭐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특히 재단 공연팀이 기획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코대 첩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재단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거제 문화예술회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문화예술회관을 또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재단을 설립한 거다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단순히 문화예술회관 하드웨어적인 건물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사업 대상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좀 부족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은 물론이고 뭐 필요한 자료 수집, 보급과 뭐 조사 연구 필요하고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거제시장 위탁한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저는 기획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시 조례로는 아주 좀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걸 한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은 거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장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트포유 사업을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2023년부터입니까? 네네. 예, 우리 문화예술재단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죠.
이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시스템도 만들고 그동안 어찌 보면 문화예술과 우리 행정에서는 거의 뭐 1년 반마다 이제 인사이동이 있으니 사실 어찌 보면 전문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재단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들 손에 이제 이게 맡겨졌거든요. 네. 저도 기대가 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화하는 노력에 예,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에 그 지원을 받아오던 네. 예, 예술 단체나 예술인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있죠. 있습니다. 예, 어떤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민원을 어떤 걸 받느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크게 좀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저희 문화재단이 모두 거제시의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네네. 합니다. 네네. 큰 원칙은 저 공모 사업은 후원금이나 복지 수당 같은 소위 그 일반 신청 사업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또 엄격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니 정산이 투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전문성을 위해서 그동안 그 거제시 예술인들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 재단 직원들이 타 지역의 예술재단 공기관 성공적인 사례 조사를 하고 해서 네. 저희가 공모 요강을 예전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또 그제 사정에 맞게 수리 정리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그 투명한 정산도 정산이지만 기금이 쏠림 형상을 방지하고 네네. 다양하게 가고자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왜 재단으로 이관된 2024년 이후로 왜 안 해주냐가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그 생각은 공모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근본 취지를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예술 활동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으니 수정해 달라는 것들이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또 완화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네네. 생각하기에 애초에 미리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 네. 결과적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아트 포유가 공모 사업임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술인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탄은 저희들이 그 예상 기대했던 대로 숨겨졌던 말없이 묵묵히 예술 활동만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발굴되기 시작하고 네네. 그다음- 아주 굉장히 예, 네. 좋은 선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상임 경영 책임자인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희망적인 발언 중에는 네네, 알겠습니다. 원로 예술인들이 언젠가는 자리 잡아야 될 걸 이제 시작하는구나 좀 힘들겠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네네,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네네, 시간이 고맙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길었습니다. 답변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 민원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 제가 한번 방문도 했습니다. 재단에. 네. 재단에 방문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지금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시스템화하고 있는 재단의 발목 잡는다고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문화예술제 그 아트포유 사업에 지원 신청 안내에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청소년 예술은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청소년 예술 그 단체, 그러니까 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술 행위는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아트포유 주십시오. 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공모 사업이니까 현 사업 제도 특성상 사실상 청소년이 참여하기는 여러 요소에서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을 이야기하면 청소년이나 회원 모집을 통해서 저희 취지와는 다른 약간 기업형 그런 좀 수익 사업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둘 정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네네네. 이게 예외로 봐달라고 하는데 참 곤란한 것이 예외는 다른 말로 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다른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내년에 공모를 또 수정 보완하면 좀 하나 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청소년 참여하는 거는 결국 이제 청소년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합창단입니다. 네, 청소년 합창단인데 그 기존에 제가 한 3년치 그 지원 현황을 보니까 쭉 받아왔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받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배제가 되면서 왜 청소년 예술은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 충분히 저는 민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저도 왜 청소년은 우리가 예술 진흥을 안 하지? 우리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존에 지원해오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중단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공론화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주던 청소년 예술 활동을 그러니까 예산을 중단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침에 일방적으로 이걸 만들어 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뭐랄까요 내려보낸 것처럼 네.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문화예술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이런 지침으로 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제시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아트포유 지원 사업이 요구하는 경력과 기준에 이 청소년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기로는 청소년 관련 거제시의 큰 틀에서 다른 기관에서 청소년 문제를 대리 진행하는 것이 맞고 지금 아트포유 사업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계속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고민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그 문화예술 진흥법도 그렇고 청소년 그 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의무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10분 시간이 초과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관장님, 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옥포 대첩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포 대첩 관련해서 주변에 좀 평가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주 의견 수렴을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 하루 정도 지나서 조금 더 자료가 모여지면 객관적인 평가를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비 와서 상당히 사실은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첫날에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개막식부터 이제 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 그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했는데 또 다행히 또 현장하고 또 공연장하고의 또 중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만족감을 느꼈고 비가 오지만 그래도 이제 파이어웍스를 이제 하면서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로 거듭되면서 그 행사에 참여도라든지 그다음에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그 파이어웍스 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현에서는 드론을 자주 띄웠는데 옥포에서는 드론이 처음 떴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도 조금 좀 관심도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아트 포유에 대해서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트 포유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문화예술가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 문화예술가에다가 뭐 지금 현재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트포유 작년에 1차 선정에 보면 그 아트포유 플러스 시각 부분에 개인이 한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관계자의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 분이 있으면 한 분이 되셨으면은 그런 말이 없을 건데 한 분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단체의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그 지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마련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아트포유의 심사위원도 있고 했지만은 그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이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공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선정을 할 때 기피 사유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으나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여러 신청자 중에 사실 그때 그 관계되는 분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업과 전혀 관련 없었던 다른 부서에 있기도 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뒤늦게 인지를 했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분이 여기만 기억하겠습니다. 나오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선정하는데 또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장님이 처음 오실 때 생각이 납니다. 문화예술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침에 올 때 차 안에서 눈을 떴을 때 글을 봅니다. 그 디자인이 된 글을 이제 여기 핸드폰에 있는 바탕화면에 It's Your Day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AI를 통해서 요새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 음악 작곡한 내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힘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셔서 지금 3년 동안 많은 것을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년간 또 멋진 거제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작년 한 해 거를 저희가 이제 보는 자리여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제 작년에도 그 오프 대접 축제를 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하셨네요. 네. 이건 이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조사를 해서 올해 행사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간단히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내용이 나와서 올해 혹시 반영된 게 있는가? 왜냐하면 올해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우천으로 사실은 기획했던 것만큼을 이제 100%를 다 실현하지는 못했으나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행사 진행된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어원이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혹시 작년에 이제 고객 만족 조사를 해서 올해 특별히 뭐 반영시킨 게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디테일하게 큰 틀에서 저희는 축제를 마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네네. 자체에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긴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러면 이 고객 만족 조사는 그냥 불특정 다수로 하는 거고 네. 또 평가 이제 하치고 나면 평가위원회 또 그 보고를 한다는 네네. 얘기신 거지요. 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하나요? 왜냐하면 선거축제 같은 경우는 자문위의 결과를 아, 저희들이 볼 수 그렇구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반영된 것도 확인하고 뭐 예. 이렇게 하는데 예. 이제 요 재단에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이런 게 있더라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좀 아쉬운 거는 평가위원회를 7명을 구성을 하는데 그 축제마다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하더라고. 23년도, 24년도 다른데 24년도에는 이 축제는 따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을 세 가지를 묶어서 그 평가위원 한꺼번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축제가 1년 단위로 하니까 무슨 축제를 하는지 다 계획은 나와 있고 네네. 그렇지만 제가 아쉬운 거는 불꽃 축제, 뭐 바다로 세계로 축제 예를 들어서 묶어서 평가위를 여는 거는 과연 그게 그 축제의 완성도가 높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축제가 다 다른데 평가위원회는 그 7명 똑같은 사람이 불꽃 축제도 평가를 하고 바다 축제를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업무상은 재단에서 억수로 편리하고 하겠지만 그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 재단은 네. 시에 이제 문화예술 정책이 있으면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위원회 구성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옥보대첩 축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내용 공개 여부는 그 어딘가에 시에서 그렇지 않고 공개되어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 말고 예. 평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는 재단에서 따로 평가위원회를 하던데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제 제가 연도마다 다르더라고요. 2023 제가 왜냐면 24년도 걸 보니 바다로랑 이 세계 축제를 한꺼번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제안서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23년도에는 이 축제가 아니고 다른 축제 3개를 묶어서 그때는 바다로 세계는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축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시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따로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용역 제안 받은 평가 그 용역서를 이렇게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큰 단위의 오프대첩 같은 이런 축제는 평가위원회를 좀 따로 구성해서 좀 심도 있게 그 제안서를 좀 평가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의견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건지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쪽 상임위는 처음 지금 이제 하는 거여가지고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잠깐만. 예, 그게 다른 축제와 달리 옥포 심의위원회나 제안평가위원회는 단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네네네. 저보다 그 직접 담당한 우리 문화사업부 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설명하면 좀 되겠습니까? 예, 예.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문화사업부장 정봉철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로 세계로나 시민의 날 행사, 기타 뭐 선거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 용역 대행사를 이제 선정해서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전체 턴키로 다 맡기고 저희들 하지만 옥포대첩 축제는 저희 재단 문화사업부에서 모든 걸 다 기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대행사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모든 거를 하나하나 그 기획에서 공연팀에서부터 전체를 다 저희들이 선정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와는 이런 진행 방식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이 좀 어려웠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랑 지금 답변이 다른데, 요건 제가 따로 나중에 질문하기, 지금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완성도 있는 축제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에는 비상임 이사랑 감사를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이사님. 하는데,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4년이죠. 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공개 모집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작년 한 해 거만 제가 자료를 보니 이제 이사는 재단의 이사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사회가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딱 규정에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까? 그 나열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 재단의 정관 규정에 있습니다. 무슨 있습니까? 그 정관 규정은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지요.
홈페이지 우리 공개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가 않은 것 안 되어 같습니다. 있죠. 예. 되어 있어? 그- 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다고 제가 합니다.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아하. 아무튼 제가 왜냐면 그게 체크해 궁금해서 정관을 찾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그럼 뭐 되어 있다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회가 하는 일이 아마 이런 것인가 봅니다. 재단 결산이나 뭐 관리 규정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그 규정을 규정대로 했겠죠. 이사회가 하는 일은 이런 거니까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작년에 4년 그 이사회 모집 공고를 해서 이사를 모집을 할 때 혹시 5명을 모집을 했는데 딱 5명만 왔나요?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심사를 하셨나요? 이사는 각 몇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네네. 의회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임명식 이사님 5명인데 예, 제가 좀 예, 아쉬운 건 이겁니다. 여기 한 의원님 혹시 뭐 아니, 팀장님께서 조금 괜찮습니다. 더 제가 묻고 싶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어쨌든간 이 이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임명직 이사에 어린이집 대표랑 병원 외과 과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런 문화예술재단 업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추천을 받았는지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으나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분들 한 역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사회 규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정관을 제가 못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역할들을 보니까 사실은 뭐 관리 규정 이런 것들 정도는 하지만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관을 한번 다시 찾아서 이사 역할을 보겠지만 이 이사님들의 역할을 이사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올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예를 들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옥포 대첩 엊그제 우리가 하였으니 옥포 대첩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할 때도 큰 틀에서 이사회가 좀 더 관여를 해서 왜냐하면 이사회 역할이 뭐 그런 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좀 넣어서 좀 더 전문 분야의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우리 재단이 좀 더 공고하게 이런 문화예술로 가는 길에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이사의 그 소위 자질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직함보다 재단에 도움이 될 만한 재단의 그 임무가 다양하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이면 예산, 행정이면 행정, 경영, 예술 여러 가지 저는, 다양하게 모집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예. 왜냐면 임명직이 5명이니까 인원수가 네. 많지 않으니까 네, 좀 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한 10명쯤 되는데 그게 뭐 병원 외과 과장도 있고 뭐 이러면 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딱 5명을 뽑는데 아무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정관을 한번 챙겨보고 네, 이사 네. 역할들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을 추가해 할게요. 이사님.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죠. 지금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 지금 현재 이제 문화지역의 건립공사는 마무리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수영장을 이제 전기공사 때문에 전기공사를 전기공사.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지역, 그다음에 또 작년이죠. 대극장 리모델링. 리모델링했고, 그다음에 소극장은 언제? 지금 예정대로라면 11월 말쯤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예산도 뭐 그건 얼마죠? 한 200대 들죠? 좀 많이 썼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뭐 무대의 특성상 예산은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기존 있는 리모델링 또 안전성 평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 공사만큼
뭐 실질적으로 제2의 개관이라고 지금 봐집니다. 네.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올 연말 이제 해서 문화지원 마무리되고 입주 단체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좀 뭐 돈만 들인 거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보완들이 조금 있습니까? 예, 일단 뭐 말씀하신 작년 공사 대극장은 대극장 리모델링 후에 공연장 와 보셨죠, 의원님? 예. 예, 시민들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에 반가워하고 있고 기계적인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의 품격을 한층 높인 것은 맞고요. 문화지음은 이제 저희가 전시실, 연습실, 세미나실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인들의 소위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점점 자리를 잡으면 만족도가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 그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의 어떤 전당이죠. 문화의 전당인데 또 주위에 있는 장성구 능포 지역에서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좀 뭐 경기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도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문화지원 센터를 통해서 많은 뭐 예술인들이 활동은 하겠지만은 우리 재단에서도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나가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네네. 운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거기서 호텔을 운영할 때는 호텔 투숙객들이 지역에 소비도 좀 일어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호텔로 바꾸면서 조금 뭐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결국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 만족도, 주위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만족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꼭 문화예술 공연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하는 주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자료에 보면요, 수장고의 작품이 한 300여 점이 있습니다. 네. 예. 수장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규모로 지금 문화지음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회관 수장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반인은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온, 홍석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가 된다면 그 관리 실태나 작품의 보관 상태 이런 것도 직접 눈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네.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품이 300여 점 있는데 뭐 그림, 사진 이런 게 대부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장고에 그대로 이 작품들 거의 뭐 몇 년 동안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을 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장고 작품을 다수 꺼내서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전시도 하고 가끔 그렇게 시민들한테 작품 일부를 공개를 합니다. 작품을 이걸 한 300점을 싹 뭐 한꺼번에 하고 그러지는 못할 거 그 중에서 아닙니까? 주제에 맞게 또 예, 기획을 주제. 해야겠죠. 그 작품 중에 태반이 사진입니다. 네, 네. 근데 일반인들은 사진보다 그 지금 유명한 화가가 된 분들의 작품을 보길 원하고 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단독으로 또는 주변에 뭐 도나 다른 시를 해서 협업으로 이렇게 시민 공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 기증자라고 하겠죠. 예. 작가. 네. 작가의 허락 없이는 어디 외부 우리 공공기관에 네. 뭐 한 점 두 점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안 되나요? 저 관리 일체를 저희들이 저작권 관리 일체를 위임받아서 저희가 크게 방향에 다르지 않다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증을 받아서니 소유권과 어떤 앞으로의 그 활용 이거는 권한은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그 경우에 가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후 관리무 때문에 노출 일반 개발지에 노출된다든지 빛이 안 드는 또는 습기가 많은 복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기증자의 뜻에 따라서 잘 보관하고 오랫동안 이제 뭐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장고에만 보관하기에는 작품성 이런 게 아까우니 우리 거제시 관내에 지금 많은 곳에 지금 공공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그 얼마 전에 한 그 롤커푸드 저 직매장 중곡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에도 지금 6월달 넘으면 좀 개장을 할 준비장인데 그런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장소에 그런 사진들을 좀 보내서 전시회는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뭐 몇 달 몇 년씩 그 공공 건물에 비치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감히 사료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저작 건물을 네. 그 쉽게 공개하는 부분에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혹시 필요하시면 다른데 무슨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관장님,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진 작가 작품들이 네네.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표구나 이런 게 돈은 뭐 들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공공 건물에 사진을 걸어 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뭐 누가 표절이나 이런 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제 예. 소중한 예술 작품은 보관으로서 굉장히 또 뭐랄까 그 중요함이 있고 해서 아니 저 우리 예, 부장님, 예, 예, 답- 모양이 한 말씀 설명해 주세요. 실 모양인데 예. 예, 부장님. 예. 네, 저희가 지금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에 있는 작품이 사진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 지금 새로 지어지는 수장고에는 저희가 지금 방침을 정하기로는 그 사진은 저희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진은 충분히 그 전시가 가능하고요. 지금 아주동에 있는 도서관에는 저희가 사진 작품이나 그 그래픽 작품은 저희가 지금 대여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 중에 회화 작품 중에 수억 원에 해당되는 좀 중요한 작품들은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기관에다가 전시했을 그렇죠. 경우에 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외부로 유출되기는 힘들고 저희 재단 자체 내에 있는 전시관에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자체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300인섬이 전부 다 소중한 작품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희귀성이 있고 아주 앞으로 잘 보존해야 될 그런 작품들은 모르겠지만은 시민 누구나 보는 환경을 이 촬영한 사진 작품들은 굳이 수장구에 보관하면서 그 비좁은 수장구에 막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 건물에 시민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 또 그제의 역사 또 자연 이런 걸 스스로 그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뭐 반영구적으로 솔직히 그래도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작품은 전시실에서 전시되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고요. 공공 건물의 작품 좀 다른 그 상업적인 그에 관한 법령도 있지만 의무 구매 조금 다른 부분 같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겠다.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개만 확인하고 그 499페이지 관장님 이 작가명이 이 한자로 되는 분들은 이게 중화권 작가들의 작품 같는데 굉장히 좀 고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예전에 듣기로는 10여 년 전에 네. 여기 당시 관장님이 미술계 출신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고가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기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묶어서 전시회도 한번 하셨나요? 하기도
연초했던 부분에 일부 노출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작품들이 주제에 맞는 작품들이 기획이 되면 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양태석 의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 예술은 그 도시의 풍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님께서 뭐 아주 투명하게 그 지난 2024년 예상을 집행했다고 저는 뭐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금 또 칭찬하시고 하는데 저도 어거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그 문화예술재단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었습니까? 작년도가 예, 88억이던가? 예. 88억. 추경이 잦아서 예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88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시 인구에 비해서 저는 88억은 너무 적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손님도 오시고 뭐 큰 행사도 많이 하지만 저는 뭐 어쨌든 우리 예술이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제 그 우리 수장고에 지금 그러면 그 작품이 300여 점이 있는데 그럼 한 억대 넘어가는 작품은 뭐 한 몇 점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억대가 넘어간다는 잠정치이고 사실 그 뭐 실제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뭐 그렇진 않고 지금 현재 그 유사 작품이 다른 곳에서 그 정도 가치를 평가를 받고 비슷한- 있대 몇 점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고 저도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예예 뭐 그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예. 그러지 않을까 이게 잠정치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예술회관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뭐 마무리는 다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리모델링 중에 이제 문화지음이 있겠고 예. 소극장이 있고 소극장은 좀 마지막 올해 완료되고 문화지음은 예정대로라면 한 7월, 8월 해서 그럼 거기 그 들어오시는 또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은 뭐 지금은 그 예총을 위한 공간이 일부 할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1, 2층을 아우르는 전시실, 그다음에 그 일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연습실이 6개 정도, 그다음에 또 세미나실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 달 이후로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잔손 보기를 마치고 예. 시범 운영을 하고 나면 아마도 9월에는 9월, 오픈을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예술은 그 도시 얼굴이니까 우리가 거제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두호 의원님.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네. 우리가 한 2019년도에 6년 전요. 예. 예, 좀 시간은 됐는데 그지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상문동에 있는 행복누립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때 찾아가는 문화 배달 서비스 해가지고 소장 작품전하고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층에 상문동 행복누림센터 같은 1층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그건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게 예. 있어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부장님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제 앞에 말씀이 계속 나와서 수장고 관련해서 우리 그 소장품의 관리 기준 수립을 해달라 해서 그 당시 때 완료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 소장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작가 요건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소장 가능한 작품 수 뭐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만들었습니까? 자료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기 이제 수치들을 이제 뭐 관장님과 우리 부장님들이 다 분석을 좀 하셨겠지만 우리 이제 기획 전시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 유아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상당히 좀 사람들이 관람수가 상당히 많았다 보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유아 및 청소년이 상당히 기획 전시에서는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기획 공연 관련해서도 아동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주가 이제 됐다. 관람객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뮤지컬 맘마미아 때 우리가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입이 대략 한 2억 5천 정도 수입이 났거든요. 네. 작년도 전체보다 그 한 건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왜냐하면 대형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멀리 이제 부산이나 창원으로 가서 이제 해소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산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충족할 수 있는 기획을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그 우리 505페이지에 예금별 이자 현황이 있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금 운용 현황은 잔액 증명서는 발급진이 확인 번호가 있는 행정사무 제출용으로 첨부하고 첨부 내역 관련된 은행 확인 거래 내역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뒤에 내역에 이제 금융소득 및 원천 징수 내역표라고 이렇게 뒤에 되어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앞에는 우리 예치 구자 수가 군대 뒤에는 보면은 20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쓰던 계좌가 지금 예치 구자 수가 20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예치 구자 수가 20개에서 9개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 변경될 때도 무슨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 예산 관련해서 좀 예. 방금 말씀하신 자세한 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자료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경영부장이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고 어느 쪽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예. 부장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네, 아까 이어서 아트포유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트포유 사업은 우리 그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미술가도 있을 테고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지휘를 하는 예술가일 경우에 이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어린이 합창단은 일단 이제 그 예산 지원에서 공모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지휘자 같은 경우는 성인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분들은 혼자 지휘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뭐 노인이든 그죠.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지휘를 하는 거는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지휘하는 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 합창단을 하면 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그 우리 예술인들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휘자도 예술인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예술인 지휘자를 그러니까 그 공모 사업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청소년 합창단을 지휘한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합창단의 대상이 청소년이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 세세한 시행 규정에 대해서는 저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사업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간단하게 예, 답변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네, 문화사업부장 정목철입니다. 말씀하신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여러 차례 뭐 통화를 하고 저희들도 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뭐 100%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 뭐 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 아트포유 사업은 기본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시에서 넘어서 예, 재단 예. 예,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지휘자는 못 받냐고요? 지휘자는 그러니까 지휘자는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지휘자가 가르치는 그 학생 대상 자체가 이제 청소년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이제 어린이 합창단 하나지만은도 이거를 저희들이 만약에 풀었을 경우에 그제시에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음악 학원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또 고유 번호증을 만들어 가지고 학원 학생들이라든지 엮어 가지고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나는 성인인데 네.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네, 않느냐라고 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할 수 네네, 있어 일단 알겠습니다.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보조금 아트포유 사업에 신청한 네, 경우가 앞으로 늘어날 그거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이 네, 그런 거죠? 것도 있고 그 외에 성인들도 지금 보면은 다른 이제 수강 단체에서 그 창작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쉽게 네. 말해서 뭐 어느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네네. 뭐 문학을 해서 이제 그래서 수강생들 문집을 낸다. 사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현재는 예전부터 시에서 할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대상은 불가 아니다. 사업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문화예술재단도 우리 그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네. 매년 평가를 받지요. 예. 이번에 보니까 2024년도 예, 나 등급을 받으셨어요. 네. 예. 비교적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및 주민 참여가 배점이 4점인데 2.89 받으셨어요. 그죠? 네네. 예, 이 부분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고객 및 주민 참여 사업에 그 설문을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우리 거제 문화예술인들 어차피 이제 그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네.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가야 되고 더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문화예술재단 또는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이 평가에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평가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고객일 수 있고 거제 시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문화예술재단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지원센터가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거제 문화예술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예술재단이 시민과 그다음에 거제 지역 문화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말 우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직으로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을 내려주는 단지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기관을 넘어서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게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거는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면 이번 평가할 때 매년 네. 평가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앞서 그 문화사업부장 축제와 관련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제 옥포 대첩 축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2010, 뭐 담당자가 직접 설명한 게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2019년부터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 재단에 찾아오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문화원에서 계속 이제 진행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기념 재전이었습니다. 재전을 이제 축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장소를 옥포 대첩 기념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옥포 수변공원으로 이제 좀 변해서 이 축제를 한번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새롭게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재단에서 이걸 조금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에 인력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또 제가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이 기념 재전할 때도 뭐 여러 번 참석을 하고 하다 보니 해서 저도 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관장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19년부터 이 축제를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 단순히 이제 기념식만 간단하게 진행했었고 22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유, 이번 축제에 기획에서부터 주간 마무리까지 참 많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의회에 있어서도 그간에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관성화된 프로그램, 또 동원 방식의 주민 참여 형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외면해 왔습니다. 옥포 대첩의 숭고한 가치나 컨셉들을 제대로 구현해내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과감한 혁신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에 이 행사를 주관해왔던 기관에서 탈피해 이게 보다 전문적이고 주민들의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치루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또 옥포 대첩과 관련된 컨셉트, 주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다양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야말로 옥포 대첩 축제가 바다로 세계로 축제, 성꽃 축제와 더불어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축제로 크게 성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프로그램 과정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은요. 거제 읍내에 가면 성꽃 축제 기간에 거제 현령 부임 행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 그런 축제를 하는 기관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형년에 있어서 뭐 학교나 주민의 참여 또 거기에 우리 거제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협업을 좀 해주시기를 또 자문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포 대첩 가장행렬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아트 포유와 관련해서 지난해 올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아트 포유 사업들이 언제 넘어왔으며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어졌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사업 시행된 것은 작년도 2024년이고 그전 2023년 그 이전부터 이제 이 아트포유 소위 그 아트포유란 이름이 있기 전에 시에서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그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조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과 또 공모 요강을 세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불편하게 느끼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재단의 사례를 봤을 때 향후 몇 년간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냥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행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관성화되어진 형태, 즉 매년 그것을 이제 선정되어 왔던 기관이나 단체 그러한 중심으로 되는 고인물처럼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기득권처럼 여겨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예술인들을 어떻든 활동을 발굴하고 또 창작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내었어. 결국은 시민들의 문화 항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조금 한계도 있었고 또 여러 다양한 규제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공모에 관한 문제 또 정산에 있어서의 문제 등이 있게 되다. 이걸 보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런 방식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예술인들 창작 활성화하고 또 예술인들을 발굴해 나가고 다양한 형태로 예술활동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문화예술 재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과도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공모 내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좀 공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점. 근데 그것이 기존의 예전 관행처럼 이제 되어졌던 부분이 탈락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발도 있게 되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기준과 잣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금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왜 비롯되어졌는지 간략하게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저 사실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변화가 당장 받아들이기에 현실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재단의 저 아까 말씀하신 세분화 구체화된 공모 요강이 재단이 임의로 독단으로 만든 규정이니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시청에 말하겠다, 시장한테 말하겠다, 의원님한테 말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시간이 필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좀 크게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그 전체 공정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해서 녹여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의 공정성, 또 정산의 투명성,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초 우리가 나아가고자 했던 부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작업과 함께 그러한 원칙과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두호 의원님. 예, 관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포유 공고문에 보면 지원 불가 사업에 학원 수강생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거나 대상으로 진행시키는 사업이래 가지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 아트포유 예술 진흥 분야는 예외로 되어 있는데 이 공고문에 보면 예술 진흥 분야는
공모전 대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에 또 어떤 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무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슨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청소년들을 학원 예, 수강생이나 공모. 청소년을 참석시키더라도 어떤 공모전이나 대회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예, 등은 예. 뭐 공모전 대회 등 좀 구체적으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궁금해요. 글쎄요, 뭐가 또 있을까요? 뭐 또 우리 뭐 부장님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예, 부장님. 네, 보통 이제 그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회 진흥에는 이제 공모전이라고 하면 흥남부도 철수 작전에 하는 이제 시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풍물 경연 대회 같은 게 이제 청소년들이 맞아요. 많이 참석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등이라고 이제 해놓은 거는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생각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가 또 저희들이 또 접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그 두 쪽이 이제 집중적이라고 보시면 일단 이제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보시고 그 해가지고 이게 공고문 자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능하구나, 우리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공고문을 낼 때는 좀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아까 하나 빠져가지고 우리 그 옥포 축제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참여를 해서 좋은데 그 18개 면동에 다른 지역의 참여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겠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콘텐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옥포 대첩 축제에서 우리 시의 18개 면동의 일부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동별, 그러니까 지역별 콘텐츠 개발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거리 행렬할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리 행렬을 할 때 18개 면동에서 그 특색 있는 뭐 옷을 입는다든지 뭐 특색 있는 것을 해서 뒤에 행렬에 18개 면동이 붙으면은 전체적으로 행렬도 길어지고 볼거리도 이제 충분해지고 18개 면동에 오시는 분들이 또 나름 또 참여의 의의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관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사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